네, 시간 돼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아무나 채팅 좀.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보이스는 오디오 괜찮습니까? 네, 잘 들립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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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토요일 날 이 날씨 좋은 이 좋은 날에 유튜브를 예, 유튜브를 보는 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모두 최종 합격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시작할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피태훈 강사라고 합니다. 해커스에 있고요. 예, 여기는 해커스 노량진에 있는 본관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화창한 날에 예, 한 300명 가까이 올 수 있는 빈 강의실에 혼자 덩그러니 예, 예. 해서 좀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직 분들, 지방직 오늘 이제 9급 오픈 특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하고요. 서울, 인천, 경기는 뭐 조금씩 다 달라서 좀 따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지방직 9급 묶어서 예, 제가 뭐 지방이라고 해서 좀 예, 저도 사실은 뭐 출신으로 따지면 촌놈이라서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경기, 인천에 그렇게 애정이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시간상 좀 말씀을 좀 묶어서 좀 드릴 필요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오픈 특강이라는 건 제가 늘 이제 그 기출 나왔던 것, 또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늘 필기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렇게 오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것도 제가 네이밍을 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 지방직이 이제 15개가 되죠. 15개인데 설교 빼면 12개인데 12개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는 해요. 조금씩.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거는 제가 통상 여러분 이제 합격 그 발표 나는 날 공고문도 나오기에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해서 그때 같이 껴가지고 예, 공고문 해설 겸 뭐 정규 강의 겸 해서 그때 뭐 따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묶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조금 뭐 편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지방직별로 조금씩 면접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예, 독인 객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묶어서 같이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 채팅창에도 제가 좀 아까 조금 전에 올려놨는데요. 각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이제 오픈 자료라고 해서 기출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기출 과 면접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예컨대 지역별로 다 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제 교재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예, 면접 앞 페이지는 이제 진행 상황, 뭐 특이 사항들이 있는지 등등등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지난해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되게 이제 기출 질문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세트 한 세트 그러니까 묶음. 네,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고요. 예, 분해하지 않고 각 직렬별로 일행부터 해서 주요 직렬 한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방직은 직렬도 되게 많아서 이게 많으면 또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묶으려면 양도 많고 그래서 교재 중에 전체 가진 것 중에 아주 일부만 교재에 실었고 그거 역시도 좀 양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분위기 정도 파악하시는 용도를 좀 보실 수 있게 뭐 직렬별로 몇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예, 들여놨으니까 일단은 오픈 특강 들으시기 전에라도 한번 쓱 한번 자기 지역 거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좀 살펴보시고요. 이따 뭐 좀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총체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디테일한 각 지역별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본강의 때 예, 면접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그때 언간에 따로 강의를 또 지역별로는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요 안내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채팅창에 보면 아까 올라와져 있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 밑에 보셔도 아마 해당되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올라가시면 그 위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다운받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교재 실린 거 그냥 동일한 내용 발췌해서 실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 준비의 본질, 뭐 처음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그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적인 정리와 좀 개념 정도는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라틴어입니다. 예, 유명한 말이죠. 뭐 진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지방직 면접에 있어서만큼은 사실관계
사실이 여러분들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뭐 면접이라는 게 대부분 뭐 면접 경험도 없어요, 사회 경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걱정과 불안이 되는 부분은 좀 있죠. 그거는 그 낯선 것이 주는 불안, 해보지 않은 것들이 주는 낯설음 이런 것들이 갖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쫄리고 그러실 건 없어요 전혀. 또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면접도 많습니다. 거의 1배씩만 뽑고 다 위아드 월드하는 면접 거의 상견회에 가깝죠. 예, 그냥 얼굴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조금 더 뽑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몇 분들은 좀 필기는 붙었지만 최종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뭐 생길 수밖에 당연히 없죠. 뭐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발표가 나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지만 가장 면접에서 중요한 건 도대체 뭐 물어봤니? 라는 얘기죠. 뭐 물어봤니? 그거를 정확하게 장악하시면 뭐 특히 지방직 면접은 글쎄요 약간의 지역 특이성이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고요. 또 같은 지역이라도 복불복이 조별로 약간의 복불복이 좀 있기도 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교수 면접위원이 오셔가지고 괜히 또 막 행정학 행정법 질문들을 막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또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분위기 파악 잘 못하시고 뭐 그런 어떤 예외적인 어떤 질문들이 일부 예측 못하는 질문이 아주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총량,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따지면 뭐 아주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여러분 필기 공부한 거에 비하면 좀 우습죠. 아주 작은 분야의 합집합이고요. 그 역시도 많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무슨 평가를 아주 정교하게 해서 뭐 하느냐 그런 개념도 좀 아니고 뭐 두루두루 그냥 여러분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 답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너무 쫄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팩트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오픈 자료부터 일단 보시면 뭐 되게 이 정도 묻는구나라는 것 되게 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렬 관련돼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땡땡 직렬인데 전문직이나 뭐 사복직이나 지방시나 뭐 전기기기 어쩌고 저쩌고 뭐 간호까지 포함돼서 거기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이 일단 최우선입니다. 어느 지역에 보시느냐에 따라 질문의 편차가 좀 대충 사이즈가 정해지고요. 그 안에서 직렬이 좀 의미가 있다면 있는 것인데 그 직렬 질문도 뾰족하게 하는 질문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관련된 업무, 뭐 희망 업무면 당연히 뭐 간호직이면 간호 쪽 업무를 얘기하실 테고 사복은 사복 쪽 업무를 얘기하실 테고요. 또 관련된 뭐 땡땡시 혹은 땡땡군 지원한 데에 대해서 뭐 발전 방안 이런 거 얘기할 때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기계는 기계 쪽에 관련된 거 토목이면 뭐 예를 들자면 도로나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테고 뭐 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의 직렬과 관련된 뭐 어느 직렬이나 자기 직렬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실 테니까 그런 걸 빼고 근데 찝어가지고 묻는 것, 뭐 전염병의 종류, 예를 들면 간호직 같은 경우,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뭐 사례 관리가 뭐니, 국기법, 뭐 대상자는 누구네,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뭐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경우 뭐 콘크리트의 종류, 블라블라, 간호직,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그런 약간의 퀴즈형 질문들, 또 일행 같은 경우는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예컨대 뭐 신뢰보호의 원칙이 뭐냐, 행정력이란 뭐냐, 뭐 이런 좀 철학적인 그냥 행정 용어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일부 또 합니다. 좀 체계가 없고 좀 개통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방직이 좀 그런 게 약간의 복불복 요소는 일부 있는데 그 일부는 그냥 일부일 뿐, 뭐 전체 한 10%, 20%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대세는 아까 말했던 기본 합집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거의 질문에 글쎄요 뭐 지원과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좀 퀴즈형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질문도 많고 그냥 그 단답으로 따라락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묻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아주 그냥 예, 약간 친목 느낌 덕담 면접 제가 이름 붙이기 강원도 같은 아름다운 데도 또 있고 뭐 전남 같은 경우 시간 없으면 1분 예를 들자면 인사하고 자 자기소개 해보고요 각오 한마디 하고 막 1분 얘기하면 네 고생했어요 가래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막 몰려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위아더 월드 하시게 될 테니 너무 쫄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팩트 뭐 물어봤는지 자기 지역에서 히스토리 또 그에 따른 여러분 합격생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후기들 좀 보시면 전체 질문의 총량과 또 약간의 변수를 포함한 총량, 그죠? 질문의 총량과 그에 따른 답변의 사이즈, 대략의 이 정도 분량과 이 정도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좀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우주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 생각을 물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 면접
면접이라는 거를 이제 되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하죠. 능력과 태도. 뭐 능력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필기로 다 검증되신 부분이고요. 면접 때 뭐 약간의 지식적인 걸 물어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전 절반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전체. 나머지는 게 태도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 본인이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닌 게 공무원인 것도 알지만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라는 약간의 의지와 각오와 또 안정감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뭐 맑은 표정과 적극적인 태도 블라블라 포함한 요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답변 몇 개 좀 버벅거리고 아무 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방직 면접은 물론 이제 지방직만 아니라 뭐 국가직 면접도 뭐 이런 기준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시간도 한 10분, 뭐 짧으면 5분, 길어도 한 10분, 15분. 예. 아주 길게 보는데 해봐야 20분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담, 질문의 부담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린 오픈자를 일단 먼저 좀 보시고 대충 사이즈부터 일단 가늠하셔도 오늘 오픈 특강에서 이 좋은 날 시간 내셔가지고 보시는 나름대로 조금의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듭니다. 설설이 길었고요. 그리고 면접 강사 이게 숟가락이죠. 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제가 수강생이 뭐 강사들이 다 지수강생이 제일 많다고 하죠. 저도 팩트 데이터를 뭐 당연히 다른 지역은 다 처음 첫 장면이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고 시작해요. 지난해 제 수강생 숫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그냥 까고 시작하는데 지방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표 만들다가요. 아유 뭐 조만하게 뭐 근데 일단 제일 많이 듣긴 합니다. 뭐 팩트 데이터는 그러하고요. 하지만 뭐 특정 면접 강의를 면접 강의를 들어야 면접을 붙는다거나 혹은 특정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면접을 붙는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데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는 정도의 도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늘 같은 오픈 특강에서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선후관계는 서로 다 다른 말이죠. 인과관계, 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했다. 이건 이제 인과관계죠. 예, 원인과 결과. 들었으니까 붙었다라는 논리구죠. 뭐 많이 이 동네 많습니다. 그런 얘기. 예. 근데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필기도 무슨 전땡땡 강사, 긴땡땡 강사님 때문에 붙은 거 아니잖아요. 좋은 강사의 덕목이란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선후, 경중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좀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뭐 안 들어도 붙는다는 첨에서는 단순하게 선후관계일 수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근데 약간은 상관관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좀 부담을 좀 덜 하게 준비하시거나 또 엄한 거를 준비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거나 그런데 약간의 뭐 도움 정도는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 제가 뭐 기자를 좀 했기 때문에 약간 정보에 되게 예민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장은 주장이라고 하고 뇌피셜은 제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또 사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선이 없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드리는 것과 무엇보다 심기경호, 쓸데없는 걱정 좀 안 하시게 해드리는 것도 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각 지역별로 면접 스케줄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마지막 달까지 여러분들 기출도 늘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중계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다 보니 저도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또 지역계 또 면접학원들이 좀 있으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 포함해서 아마 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방대하고 체계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닌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시간과 비용의 부담, 그러니까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뭐 조금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레코드 확진자 레코드를 보면 아직도 조금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답하시긴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부담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문제 준비 개요. 제가 지역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15개, 12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하나당 5분씩만 해도 다른 지역 할 때 여러분 손가락 빨고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오픈 자료를 그냥 드렸으니 그거 보시고 예, 그건 자기 지역은 대충 이렇구나 정도의 디테일은 좀 그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총량적인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때는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뭐 제 나름대로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 식으로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타임. 자, 일단 자기 지역 걸 땐 아까 오픈 자료를 보신 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의 특징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이한 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면접 과목을 보시는 데가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대신에 자기 기술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업무 추진 비전 뭐 무슨 경험 하나 이렇게 쓰는 양식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원래 조금씩 매년 바꾸기는 해요. 중간에 경험 항목 하나 정도를 바꾸는데 3개 정도 항목을 넣고 그냥 미리 써가지고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대용,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요런 거 정도 쓰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탄생 비화죠. 비화? 아무튼 세종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행정수도라는 개념 뭐 단층제, 다층제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러니까 지역적 질문들을 좀 하는 편이고요. 기출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독서평이라는 걸 하나 합니다. 예. 독서평. 독서평 한 3분 정도 발표하라고 해요. 책은 한 3권 정도로 고릅니다. 입문서 하나, 실용서 하나, 약간 뭐라 그러다가 그 좀 뭐 약간 베스트셀러 비슷한 거 하나 이렇게 3종 정도를 주는데요. 기술서도 아니고 공지가 됩니다. 면접 보실 때 같이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또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면접 볼 때 책 한 권은 보고 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책들을 되게 잘 고르세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도 면접 준비하실 때 혹시 뭐 그냥 꼭 면접용은 아니지만 책 한 권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대충 예, 충남에 있는 공고된 그 책들을 알려드립니다. 구간이 아니고 대부분 신간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꼭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뭐 한두 개 하나만 하는데 뭐 그건 책을 읽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거 후속 질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읽었는지 좀 확인하는 류의 질문에 좀 가깝고요. 그냥 주요 내용들 한 2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읽었다는 알리바이용 정도로 말씀하시는 정도이지 무슨 품평을 하고 이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책들이 좋아서 저는 한번 바로바로 발표 나시면 사서 좀 보시길 권합니다. 충남은 약간 퀴즈형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답형으로 좀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꽤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한 40개까지 질문 받은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지난해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또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좀 줄긴 줄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양만 많을 뿐. 다음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특별한 건 없는데요. 면접 시간이 되게 들쭉날쭉해요. 시간 관리를 안 하시는 거가 아니고 인사과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재미있는 교수님들 좀 계십니다. 한자를 묻는 교수님도 계세요. 예를 들면 네임카드에다가 한문을 이렇게 적어 오셔서요. 참고로 그분은 국문과 교수십니다. 제가 하도 오래 후기에서 뵈서 내가 아는 분 같아요. 이렇게 네임카드에다가 본인이 한자를 적어 있고 사자성어를 적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자인지 아나요? 네,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에요. 이런 뜻인데 앞으로 공직 가시면 또 이런 면에서 좀 새겨 드시면 좋은 사자성어예요. 자문하시고 막 자답도 하세요. 예, 국문과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이걸 또 어느 일부 학원에서는 충북은 한자 사자성어를 꼭 물어보고 그런 어떤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고로 그 교수님은 간혹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대전도 가셨어요. 왜냐? 똑같이 하신 분이 새로운 분이 나타나셔서 여러 학교 여러 지역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좀 있지만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거 좀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조금 왜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당신들이 아시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안 물으시는 게 없다 싶은데 그런 퀴즈형 질문들을 조금 지역적인 질문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한간 지방직 면접은 교수님들의 문제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막 아무거나 물어보시는 바람에 괜히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면접 결과에는 사실 큰 뭐 변수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대구 사전조사서라고 해서 대구가 좀 여러 가지로 빡셉니다. 국가직이랑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지금 현 시장님 예, 강력한 의지 때문에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집단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다 안 했습니다. 방역 규칙 문제 때문에 안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사전 조사서라고 해서 당일 가셔서 경험 하나, 다음에 뭐 뉴스 같은 거나 뭐 시정 같은 거 뭐 한번 간단하게 종이 한 장에 쓰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치 국가직 면접인 것처럼.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뭔가 할 게 많아요. 자기소개서도 내라고 하고요. 뭐 할 것도 많고 뭐 번다 하긴 한데 결론 번다 할 뿐 뭐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뭐 그냥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북도 예전에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한 5명 한 번 앉혀놓고 그냥 토론도 아니고 공통 질문 몇 가지를 던져주고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식의 것들도 하고 개개인의 면접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이 역시도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그냥 개별 면접만 예전에는 10분, 15분 봤던 거를 약간 좀 더 본다고 하기는 했는데 15분 정도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경북이 좋은 건 거의 일배수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위아더 월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끔 교수님 중에 조금 옛날 스타일 교수님들이 오셔서 뭔가 훈계 쪽으로 얘기하셔서 마음고생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저도 막 이쪽 부근 출신이긴 해서 이쪽 예, 문화를 좀 알기는 하는데 아직도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교수님들 오셔서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결론은 뭐 위아더 월드니까 걱정하실 거 없겠다. 부산도 되게 편하게 합니다. 일행만 시정 발표를 해서 공통 질문을 합니다. 공통 질문 내부적으로는 뭐 3분 스피치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공통 질문지 하나 주고 부산 시정에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도로가 3050이라고 해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죠.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일찍부터 시범을 한 게 2년 전에 부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이 교통이 워낙 안 좋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시내 최고 시속을 이제 30km, 50km로 이제 제한하는 걸 하면서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주고요. 그래서 왜 필요성과 예, 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해서 사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문제를 주고 다 생각하시고 가서 3분 정도 얘기하시는 건데 발표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이 2분, 3분이면 한 문장 한 10문장 정도 얘기하시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표라고 하긴 그렇고 공통 질문에 공통 답변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서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부산 시정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 면접 자체는 되게 평이하고요. 특별하게 뭐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울산은 예, 10분 정도 하고요. 뭐 비공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미흡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보안각수도 쓰게 하고요. 뭐 그래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극비사항 면접 보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론은 보면 특이사항은 전혀 없이 되게 루틴한. 다만 교수님들이 꼭 한 분씩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질문이나 시사 질문들을 조금 하는데 되게 좀 고급지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대부분 즉답들을 잘 하기가 힘들어하세요. 따라서 경남은 면접 보고 잘 봤다는 분은 거의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뭐라도 열심히 얘기 드리고 왔습니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광주 예, 아름다운 데 중에 하나입니다. 관주, 전남, 전북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다는 의미를 그다음에 강원까지 껴가지고 예, 요 네 군데는 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고요. 뭐 질문 많이 묻지도 않고 또 뭐 특별하게 변수도 없고 뭐 늘 묻던 질문 몇 가지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남 전북은 뭐 심지어 5분 뭐 1분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그냥 또 게다가 여기는 또 심지어 일배수를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기본 준비만 하고 가시면 뭐 그냥 네. 인사 잘 하시고 네, 그 정도의 느낌이 강합니다. 강원도 예전엔 진짜 5분만 봤다가 한 10분 좀 늘긴 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강원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또 귀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간혹 저쪽에 좀 강원도 되게 변경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가도 괜찮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좀 하시는 정도로 좀 걱정스럽게 안 올까봐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예, 젊은이들이 가장 전국에서 가장 귀한 데가 강원이잖아요. 물론 어르신 노인들이 가장 예, 넘사벽으로 높은 데가 또 강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면접 안정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 없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특별한 건 없고요. 또 제주 현황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인구, 예산, 뭐 GRDP, 블라블라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제주도는 또 좁은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고립된 아니다. 용어를 잘 써야죠. 독립된 예, 독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현안 연기 좀 뻔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폐기물 문제가 늘 이제 문제가 되죠. 관광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이슈가 별로 없어서 여기도 거의 예측 가능하게 되게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만 라운드업을 들었는데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하고 특별하게 하는 데들이 없습니다. 예, 약간의 지역별로 뭐 자기소개서를 내내 인적성 검사라는 걸 또 한 해 만에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으로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열심히 내시면 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예전에 강의가 있는데 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봐도 좀 부끄러워서요. 제 얼굴이. 그래서 새로 찍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양식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난해 합격 발표 날 필기 합격자 면접 공고문 나온 날 보시면 양식지가 올라가져 있어요. 보통 A4지 한 장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세 장까지 자유롭게 쓰라는 데도 있고 약간의 양식을 정해준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네모칸만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긴 합니다만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써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세부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요. 그냥 면접위원한테 제공하는 용도예요. 제공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면접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는 한번 면접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쓱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친구군 정도 아는 용도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서면 자기소개서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궁금하신 게 하나 물어보는 지역이 있거나 말거나 정도입니다. 다만 그냥 뭐라도 쓰시면 되고 이거 자체를 점수를 매겨서 뭐 면접 때 반영하고 그런 개념 자체는 아니에요. 따라서 뭐 성의 있게 좀 열심히 쓰시면 좋겠죠. 예, 못 쓸 이상한 얘기 쓰시진 당연히 않으실 테고요. 다만 본인이 자랑할 게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거나 좀 희망 업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당연히 좋겠죠. 면접에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보시긴 하니까요. 면접에 다들 동일하게 보시는 거라서 뭐 좀 성의 있게만 쓰시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 인성검사 혹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같이 보는 그런 거를 일부 지역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평가 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무슨 뭐 정성평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겨는 오셔야 됩니다. 안 당겨 오시면 면접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집합으로 안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바꿔버리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공고문 나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요. 예. yes or no입니다. 나는 친구가 많다. 뭐 한 5번쯤에 그럼 예 아니요 예. 한참 한 25번 중에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아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패턴, 여러 가지 질문을 섞어놓고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인적성 검사의 특징인데 전 지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시험입니다. 검사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예. 뭐 퀴즈 질문 한 200개 정도, 한 300개 정도 그런 걸 합니다. 이따 정도만 아시고요. 그냥 아무 그거 없으니까 그냥 갖다만 오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장에 가시면 되게 면접위원이 3명 정도 있고요. 지난해 방역 때문에 이렇게 면접은 따로 앉으시고 옆에다가 아크릴로 투명 가림막을 해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면접자 앞에는 뭐 투명 가림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고 그냥 여기는 그냥 의자만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면접장에 가시면 시종일관 대기실부터 면접 끝날 때까지 모두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야 되는 게 항상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마스크니까 조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시고 좀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낫겠죠. 또 대강당 같은 데 파티션 하다 보면 저희가 잘 안 들린다는 데도 많아요. 가뜩이나 좀 웅웅거리는데 이렇게 차단막도 있고 서로 마스크도 끼고 그래서 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리거나 작게 들려서 좀 애먹은 분이 계시고요. 또 일부 인사과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는 드리는데 뭐 여러분 쫄려 죽겠는 판에 저기요 질문이 작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말 하기도 되게 좀 눈치 좀 보이시죠? 뭐 적당히 얘기하시면 되니까 뭐 잘 안 들려도 대충 들으면 아 이 질문이겠거니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다 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눈치껏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그건 연습하시면 될 일이니까 됐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조당 작게는 한 조당 경쟁자죠. 한 조당 조편성은 뭐 인원에 따라 다 다르긴 하고 지방마다 다른데 오전 9명 오후 9명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오전 쪽 오후 나누기도 하고 오후에만 인원이 없으면 이제 오후에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조편성은 당연히 따로 합니다. 그 조 안에서가 경쟁자가
지원자가 되는 개념이고요. 해당되는 조의 면접위원들한테는 나란히 평가를 받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해년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요. 뭐 가보시면 뭐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시간이 많고요.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면 한 9명, 10명 매들리로 보면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힘들고요.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떠드는 게 덜 힘들지 그걸 듣고 뭔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아,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내가 말하는 것보단 남의 말 들어주는 게 더 힘들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언제 느끼시냐? 면접 스터디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 4~5명 하잖아요. 한 명은 잘 들리고 2명까지 어떻게 들리겠는데 3명 들으면 그냥 갑자기 약간 멍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 되게 그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면접위원들도 뭐 면접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각자 그냥 현장에서 오셨던 되게 한 명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오십니다. 지원 시군에서 한 명은 지원 시군만 아니면 돼요. 뭐 일반 다른 뭐 도청에서 오시거나 옆 시군의 공무원이시거나 혹은 퇴직자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한 2분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3분 하시는 경우도 또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3분 같은 경우는 뭐 퇴직자나 외부 면접위원이라고 해서 뭐 교수님이 오시거나 혹은 뭐 지역의 유관 기관들이 있죠. 예컨대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예컨대 관내에 있는 주요 복지관은 관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외부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가끔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 여러분들 알 바는 아니고요. 관심 가지실 거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 시군의 공무원분 한 분은 일단은 계시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면접은 사이에 뭐 이분의 생각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은 한데 그건 뭐 개량화될 건 아니고요. 평가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규정이기는 합니다. 뭐 두 분이 세 명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합평을 해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내실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알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 잘 안 믿으시는데요. 성적 당연히 모르고요. 출신 지역 당연히 모르고요. 거기가 고향인지 아닌지도 당연히 면접위원은 모릅니다. 물론 인사과 직원은 서류를 보니까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사과 직원이 면접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간혹 사는지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 적절하지 않거든요. 어디 사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적절한 건 아니에요. 나이를 묻는다든가 결혼 유무를 묻는다든가 이런 거는 원래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여기 와서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떨어뜨리거나 그러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면접인이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뭐 비연고지다 그러시면 한번 면접 기간 중에 한번 다녀오시고 구경도 좀 하시고 뭐 도청이나 군청이나 시청 가보셔서 조금 뭐 팜플렛도 좀 주워 오시고 동네도 좀 다녀보시고 이런 성의 표시는 좀 하시는 게 그리고 좀 제가 뭐 이 지역은 아니지만 뭐 아니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사시고 거기서 늘 오래 사셨던 분이라면 그죠?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뼈를 또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그건 자랑하실 일인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연고가 아닌 분들, 예컨대 도에서 군이나 시단위로 가시면 본인 연고가 아닌 분들이, 글쎄요, 제가 뭐 일반적으로 다 통계를 내긴 좀 어려운데, 반은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일단은. 반은 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비연고 기술직은 또 워낙 또 많으시고요. 그쪽에 연고가 아니다라는 거 가지고 무슨 큰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역에 관련된 애정과 성의 표시 정도는 어떻게든 좀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 그냥 저도 어떤 질문 하는지 아까 후기 사례집을 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샘플링으로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서 제가 일반화를 시키기 좀 어려운데 그냥 표준 사이즈 한번 가공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대개 이 정도 사이즈다. 면접인이 3명이다 그러면 한 2~3개씩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서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인적성, 한 분은 직무, 하나는 약간데 뭐 공직관이나 소양 요 정도로 보통 나눠서 역할을 분담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2분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기소개시키고요. 왜 여기 지원했는지, 니의 장점이나 혹은 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어서 장점은 어떻게 공직에서 활용할래? 혹은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내? 극복할래? 극복했니?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가장 근짜로 만만한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시군 현황, 뭐 인구, 뭐 예산 이런 거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연고가 있는지 질문도 은근슬쩍 하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아니면 뭐 저희 시군 지원했는데 유명한 관광지 아는 건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하거나 혹시 축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약간 지역 연고를 간접적으로 좀 물어봄직한 느낌적 느낌? 하지만 여러분 다 찾아서 들어가셔서 보니까 뭐 답변을 못하실 건 없겠고요. 다음 관련돼서 어떤 업무 하고 싶니? 관련된 정책 사업 시군에서 하는 거 좀 있으면 떠들어봐. 뭐 이런 류의 질문이거나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이죠. 땡땡시 땡땡군이 발전하려면 뭐 했으면 좋겠냐라는 류의 질문들. 뭐 거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의 질문들. 요 정도 하시면 되게 시정은 요 정도 물어봐요. 딱히 그래서 시정 무슨 현안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희망 업무 중심과 또 해당되는 뉴스에 크게 보도됨직한 사건들이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죠. 뭐를 짓는데 반대한다든가 이런 논란이 되는 거면 뭐 그건 좀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찝어갖고 묻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직관 관련돼서 예컨대 민원이 오셨는데 안 되는 걸 때를 쓴다든가 아니면 안타까운데 규정이 없다든가 아니면 AKA 진상 민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는 어떡할래라는 질문들은 되게 흔해 빠진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라는 얘기 또 본인한테만 일이 몰리면 어떡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답정너 질문이죠. 민원님들이 뭐 진상을 부리면 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헤드락을 걸고 다시는 진상을 못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실 테고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네 무조건 따르죠. 부당하다 상사가 시키면 따라야죠. 같이 막 깜빵에 가죠 뭐 이러실 분은 안 계실 테고요. 업무 과중 시 어떡할래 때려치고 되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죠 뭐 하실 분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다 답정너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좀 세련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크게 뭐 여러분들 엇나가는 답변하실 일은 없는 류의 질문들입니다. 뭐 공무원의 의무를 아냐 뭐 이런 초보적인 질문이나 뭐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뭐 봉사 청렴 이런 거 얘기하시거나 뭐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뭐가 있으며 본인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이나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적극성, 헌신성, 봉사성, 공정성, 청렴성, 다양성 뭐 아무거나 끼워가지고 본인 자랑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기술직 같으면 전문성 끼고 본인의 전공이네 뭐 현장 경험이 있네 이런 얘기 껴서 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쉽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님들이 꼭 오시는데 오시면 이분들 그냥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뭐 이것저것 뭐 물어 행정 용어도 묻기도 하고요. 가끔 전공 직렬 교수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다음에 또 시사 이슈 같은 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이번에 빨간당에서 30대 당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간혹 합니다.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면접 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 정부나 우리 시나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뭐 이 정도만 물어주면 아주 좋겠는데 뭐 일부 그런 걸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 복불복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총량을 좀 마음 대비를 하시면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0%는 기출에서 이것도 커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 정도 하면 보시면 둘, 셋, 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정도의 질문 사이즈고 시간에 따라서 한 질문당 한 1분 답변, 1분 답변이면 단문 기준으로 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가 1분입니다. 중문이나 복문 말고요. 그냥 간단한 단문으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하면 1분. 질문하는 거 30초, 1분 하면 하나당 1분 30초에서 2분. 그래서 한 대여 7개 받으면 1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변은 3문장, 5문장짜리 한 5, 6, 7, 8번 정도 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말할 것도 없고요. 논술고사 쓰는 것도 아니고 딱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담 가지실 거 없고 그냥 말 잘하는 거 감상관 없어요. 이거는 혼자 알아서 5분 떠든다 그러면 말 잘하는 게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각조각으로 3문장 5문장에서 한 10번 얘기하는 거 맥시멈 한 7, 8번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든 열심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다. 되게 요 정도 사이즈에서 굴러갑니다. 대략.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겠고요. 자, 마음이 좀 가벼우시죠, 이제? 막연하게. 자, 이거는 제가 개요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 질문 사이즈, 그다음에 질문의 분위기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다 위아더 월드 되는 건 비슷하기는 한데 뭐 약간의 각 지역마다 고유하게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단톡방이랑 밑에 알려드렸던
자기 지역 거를 좀 다운 받으셔서 오픈 자료를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그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정도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가 좀 라이브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뵐게요. 10분.